안녕하십니까. HR 리스트 김피입니다. 리더와 구성원이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것을 HR 담당자는 제공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와 구성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면 퇴직을 앞둔 사람, 명예퇴직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퇴사를 자발적 또는 자의적 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가? 대부분 지금 구조조정이나 그 명퇴한다면은 퇴직 일자가 뭐 내일이 당장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2월이나 11월쯤 되면은 뭐 다 한 달여 정도 그 사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보에 대한 그 공지는 한 달 전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뭐 1월 2일자로 퇴직을 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들이라면 그럼 퇴직하기 전에 나는 회사에 어떤 교육을 원하면 그걸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인사 쪽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전직 기원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NCS 사이트에 가면은 과거에 인사라는 직무 안에 그 NCS에서는 능력단위라고 부르죠. 듀티에 해당이 되는 13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14개가 됐어요. 마지막 보니 마지막에 이제 추가된 게 바로 퇴직 지원에 대한 그 능력 단위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원래 인사 입장에서 본다면 생애 설계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람을 뽑고 입사시키고 교육시키고 부서 배치하고 근무하면서 뭐 성장하는 과정에 뭐 직급 승진이든 직책 승진이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임금 피크에 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앞두는 퇴직 지원이라는 그 시점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퇴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생애 설계 관점에서 주요 꼭지점마다 어떤 경험을 시킬 거냐를 강조한 것이 직원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어떤 교육적 경험을 시킬 거냐 부분이 바로 LX, 학습 경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핫한 게 직원 경험, 그래서 EX, 학습 경험, 그래서 LX, 이게 핫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명예퇴직이 되든 자이든 타이든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이라는 그 부분을 맞이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줄 거냐, 어떤 학습 경험을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마련돼 있었다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그게 필요한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한번 해 보십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회사 규모 여건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입니다. 더욱이 타이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과연 그 교육의 목적성, 내용, 방법, 이게 쉽게 명확하게 발라질까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기 쉽진 않아요. 또 하나 있죠. 우리 레귤러하게 본다면 저성과자 1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해보니까 성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안 좋은 등급을 내리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 대해서는 저성과자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 경험은 없을까?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교육, 퇴직 예정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과정을 따로 기획해서 한 적은 사실 없어요. 물론 그렇게 나쁜 성과를 지속되는 사람들이 드물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교육 과정을 기획했다?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퇴직 저성과자 교육 또는 퇴직 예정자 교육에 대해서는 안 좋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직급 뭐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시키는 교육들이 사실은 저성과자 교육 또는 퇴직 예정자 교육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적도 있어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나왔고요. 그 지금도 많은 회사에서 저성과자 교육 그러면은 상당히 그 부정적이에요. 나가란 얘기냐? 근데
나라에서 권장하는 퇴직 지원은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저성과자인 경우는 저성과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HRD의 기능은, 회사 내에서 HRD 기능은 본질적으로 재직자 대상으로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리더와 구성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을 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요. 이게 본연의 그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었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서 리더와 구성원이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험을 해왔다면 회사가 위기에 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사 목표와 연관된 전력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냈어. 이거는 직무 전문성의 향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직무 전문성의 향상 없이 높은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창출하는 건 어렵거든요. 따라서 HRD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리더와 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력과제 달성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의 향상은 같이 수반됐을 거다, 따라왔을 거다. 따라서 자신들의 가치는 향상됐을 거다. 회사는 당연히 이들이 만든 성과가 향상돼 있으니까 경영 위기는 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애당초 HRD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회사의 위기는 왔을까? 그리고 구성원들의 직무 전문성은 향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HRD 기능 중에 직무 전문성 향상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직무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을 HRD 담당자가 직접 기획, 개발, 운영, 효과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는 혹시 몰라도 자신의 직무가 아닌 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 직무 전문성의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 교육을 기획, 개발, 운영, 평가, 효과 측정하는 거는 이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저는 교육을 전공을 했고 HRD 직무를 20년을 했지만 재무,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 개발, 운영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불가해요. 다만 재무 쪽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실현을 해서 재무 쪽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 접근 방법은 교육제도를 통해서입니다. 하게끔 하는 거죠, 현업에서. 비록 제가 교육과정을 기획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따라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은 현업부서의 주도로 또는 당사자, 개인 자신이 주도로 전문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돼요. 부서 단위 또는 개인 차원에. 그래서 개인 차원이라면 자기 학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IDP라는 제도를 통해서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 전문성 높이는 교육을 받거나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구성원들 리더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은 현업 주도로 또는 당사자 자신이 주도로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단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HRD 담당자는 교육제도,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와 어떤 시스템 부분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럼 HRD 담당자는 노는 거냐? 그건 아니죠. 재직자 대상으로 공통 역량, 리더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그리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기본 역량. 여기서 말하는 직무 기본 역량은 행동에 대한 거예요. 직무 전문 역량은 테크니컬한 지식과 행위에 대한 거. 어떤 장치 장비 다루는 거고, 뭔가를 조작하는 거고. 직무 기본 역량은요, 사람의 활동인데 이런 거죠. 커뮤니케이션, 협상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 직무 전문 역량에 있어서의 대상이 되는 거는 테크니컬한 지식, 기술 또는 비헤이버인데 이건 뭐냐면 다루는 거, 동작,
어떤 다른 행위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직무 기본 역량은 다른 거죠. 그래서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들의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통 역량, 직무 기본 역량, 리더십 역량의 향상은 HLE 담당자가 직접 기획, 개발, 운영, 효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모든 재직자는요, 재직하는 동안에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 개발에 전념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했다면 자신의 커리어만큼 자신의 직무 전문성, 공통 역량,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 이 부분이 크게 향상됐을 거예요. 왜? 회사에서 주어진 전사 목표는 항상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퍼포먼스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향상시켰다는 얘기는 직무 전문성 향상이 없이는 불가해요. 물론 공통 역량과 리더십 역량의 발휘도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오랜 또 그 커리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해왔다면 막상 회사를 떠나서 유사 업종, 동일 직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사실은 새롭게 출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전직하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한 회사에서 자신의 직무 전문성이 뛰어나고 퍼포먼스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동업계에서 마다하겠습니까? 물론 연봉이 동일하진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필요성, 그와 같은 직무 경험이 있는 직무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은 존재할 거고, 그 필요성에 부합되는 회사를 만나면 그래도 전직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전직의 성공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근데 직무 전문성과 퍼포먼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동일한 업종의 직무로 전직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경영 위기를 이제 겪고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또 내년에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2025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재직자가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되느냐? 재직자가 원하는 교육이 각양각색이에요. 극단적으로 대학원 보내달래. 아, 요즘 뭐 힘들어. 힐링 좀 시켜달래. 교양성의 교육, 인문학에 대한 교육, 뭐 특정 어학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희망을 한다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럴 때는 원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적으로 HLD에서 리더와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될 교육은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교육으로 한정져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임직원들이 애타게 원하는 인문 교양 부분은 애당초 입사 시점에 걸러져야 되는, 보유했어야 되는 어떤 소양, 그러니까 소양이 해당되는 게 인문이고 교양인 거죠. 그 부분인 거다. 근데 그 부분을 뒤늦게나마 내가 더 개발하고 싶다. 사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보면은 특정 개인에 대한 우대가 돼버리는 거죠. 남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건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HRD 담당자의 역할은요, 모든 임직원들을 회사에서 원하는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기본 역량, 직무 전문 역량의 향상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죠. 그 외적인 부분은 개인의 목이고 현업 부서의 목이에요. 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는 HRD 그 부서에서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본 역량, 직무 기본 역량, 리더십 역량, 공통 역량에 대한 부단한 교육 과정이 제공이 됐고 개인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또 노력을 해왔다면 회사의 위기는, 경영 위기는 사실은 찾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다? 그거는 거의 아주 외부 환경에, 특별한 환경에 빼놓고는 거의 경험하기 어렵죠. 근데 경영 위기를 겪게 되는 것도 결국은 리더든 구성원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전략까지 수행하는 과정상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과 역량 발휘의 부족한 부분, 실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인이 된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직무 전문성의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경영 위기가 안 온 회사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HRD 담당자는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근데 뭔가 그걸 알겠어. 교육을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돈이 없네. 예산이 없네. 경영 위기니까. 그럼 돈이 없다고 또 교육을 못 할 거냐. 그런 선입견이 좀 버려야 된다. 돈이 없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특히 직무 전문성 향상은 내부의 각 직무마다 베테랑, 부서장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굳이 외부 전문 강사 도움 없이도 실현 가능한 그 교육들이 많아요. 1차적으로는. 지금 위기라면서요. 돈 못 쓴다면서요. 그렇다고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직무 전문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데, 누구나 공통적으로 회사에서 그 모두에게 요구되어진 일하는 방식, 공통적인 사고방식, 일하는 방식, 우리가 큰 성공을 위해서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게 공통 역량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열심히 하면 돼요. 리더는 리더십 발휘를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할 때는 직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내부에 그나마 직무에 베테랑이 있으니 그들이 하는 것만큼 따라가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둔 교육, 내년도 교육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참 흥분도 하게 되네요. 자, 안타깝습니다. 참 이게 교육의 딜레마인데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 일정한 비율, 예산, 우리 한 해에 그 회사의 경영의 지출 중에 일정한 예산 비율만큼 집행을 했을 거예요. 즉, 교육을 했을 거예요. 좋은 강사,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위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명예 퇴직도 해야 되고, 타이에서 회사 나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 그럼 결국은 회사에서 추구하는, 회사에 필요하는 전산 목표의 성과 목표에 미달이 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근데 애당초 HRD 본연의 기능은 전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 구성원의 퍼포먼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의 개발이었다는 부분, 그거를 위한 교육이었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화랑이든 불황이든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고 하니 그럼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욱 본질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HRD의 묘책은 없습니다. 백투더 베이직, 원칙대로 가자. 원래 HRD의 본연의 기능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 다니시는 분이 본다면은 제 그 마음 압니다. 저도 IMF 겪어봤고, 근데 외환위기라는, 물론 이제 외환위기 때는 사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피해갔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그 환경을 경험을 이제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을 이제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또 이 사이클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한은 또 성장해요. 근데 성장의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려면 결국은 본연의 자세,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에 가서 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다. HRD 당사자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을 준비하시기를 지금 한번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